역시 이어서 초육의 보원 설명을 하고 구의로 가겠습니다. 초육은 자용백모면 무구리라 하는 말에서 자리를 까는데 흰띠뿌리를 쓰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철심으로서 정성을 다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용백모가 나왔습니다. 백모, 흰백 띠뿌리모, 흰띠뿌리란 말이 이 초육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흰띠뿌리가 여기 초육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흰띠뿌리라 하는 것은 오행으로 목에 속하지요. 나무에 속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네 개가 중손통이 오행으로 보면 목이 되죠. 목이 되니까 흰띠뿌리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또 이 백모를 써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네 개가 중손통입니다. 중손통은 가령으로서는 한 어머니의 맏딸이 됩니다. 맏딸로서 맏딸은 언제라도 사람의 심성이 유화하고, 또 그런가 하면 맏딸은 부모의 심성을 그대로 유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일사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런 것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장손으로서 장녀로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자용백모의 그 기틀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하는 말씀이 상활 자용백모는 유제하여라. 이 자리를 까는데 흰띠뿌리를 썼다는 것은 유가 아래를 함이라. 유라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이 자체 전부가 유입니다. 중손통이니까, 음이니까 유가 되고, 또 요 한어로 봐도 부드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음이니까 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용백모로 가는 것을 용어를 쓰게 된 그 원인은 유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용백모라는 용어를 쓰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공자님이 하셨습니다. 자, 구의를 보겠습니다. 구의는 고양이 생제하며 노부 듣기 여전히 무구나 무불이하니라. 구의는 고양이 생제하며, 고양이 생제하며 노부 듣기 여전히 무불이하니라. 고양, 고자는 마른 나무 고자, 마른 나무 고, 양자는 버들 양자, 마른 버드나무의 말입니다. 나무의 생제, 날생자, 삭날제자, 마른 버드나무의 삭이 나니 노부 여처 늙을로 지아비부, 늙은 지아비께서 여처 아내를, 젊은 아내를 얻을 여자로 봐야 됩니다. 아내를 얻었으니 무불리하니라. 무불리 없을무 아닐불 이로울이,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되죠. 자, 다시 읽었어요. 구이는 고양이 생제하며 노부 듣기 여전히, 고양, 마른 나무 고, 버들양, 마른 버드나무에 생제, 날생, 삭날제, 마른 버드나무에 삭이 나니 노부 여전히, 노부 늙을로 지아비부, 늙은 지아비가 여처 더불여 아내처, 아내를 얻었으니 말이죠. 더불 여자는 얻을 여자를 보면 되죠. 아내를 얻었으니 무불리하니라. 이로울 이자, 이로울 이자, 없을무 아닐불 이로울리,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러니 그래 구이는 마른 버드나무에 삭이 난 형상이고, 또 그 삭이 난 그 상태를 이제 어디다 비했냐면 늙은 한 어떤 장부에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늙은 장부에 비교했는데 늙은 그 호라비 장부께서 아내를 뒤늦게 얻었으니, 맞으면 노후에 얻었는 것이죠. 노후에 얻었으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은 그보다 더 기쁠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노부 여처를 해서
이롭지 한 힘이 없는데 고양 생제라 하였으니 고양 생제 마를 나무 고 마를 고자 마른 나무 고자 버들량자 날생자 사국날 제자 마른 버드나무에 삭이 났으니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마른 버드나무가 나오며 어떻게 해서 안에 첫자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마른 버드나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네 개가 중손풍이니까 오행으로 보면은 나무가 되니 마른 버드나무가 나오겠지요. 예. 그러고 또 이제 그 안에 첫자가 나왔지요. 네 개가 중손풍이니까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 다음에 장녀가 되지 맞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맞딸이 시집가면 아내가 되는 것이니까 아내 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내 첫자가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마른 버드나무가 이제 중손풍이니까 오행상 목이니까 마른 버드나무라고 지칭할 수 있고 이런 말이 나왔다 이런 말 됩니다. 이래서 공자님도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상화 노부 여천은 과히 상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부 여천은 과히 상여해라 과히 늙은 제아비께서 그 젊은 아내를 얻었다 하는 것은 그 과히 상여 지날과 서로상 더불려 서로 더불미 지나칠 정도다. 지나칠 정도다. 그래 늦게 부인을 얻었으니 그 노인으로서는 회로 정신이 얼마나 그게 돈독하겠습니까? 이러니까는 지나칠 정도로 그러했다. 다시 한번 더 읽었어요. 부인은 고양이 생제하며 고양 마르나무 고 버들량 날생 삭날제 마른 버드나무에 삭이 나니 말이죠. 노부여처 늙은로 제아비부 더불려 아내처 늙은 제아비께서 아내를 더불려자는 얻을려자로 봐야 됩니다. 아내를 얻었으니 무불리하니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노후의 장가를 들었으니 그보다 더 즐거울이 높겠지요. 그러한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양 생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네 개가 중손풍이니까 오행으로 목이 되니 마른 버드나무가 이치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안에 첫째가 나오는 거는 네 개가 중손풍이니까 가정으로 보면 한 어머니의 맞딸이 되니까 이러니까 안에 처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렇다 이 말이고 그러면은 이제 공자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상활로부 여처는 늙은 제아비가 젊은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이 말이죠. 얻었다는 것은 과히 상여해라 과히 서로 더불미 아주 지나치다. 그러니까 늦게 장가를 얻었으니 장가를 들어서 부인을 얻었으니 그 돈독한 그 금실이 너무 지나칠 정도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문장 해석은 그렇고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자연 삼라만상을 비교해서 얘를 만약 비유를 하려면 어디다 비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비유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그 생명은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하늘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는 대로 생명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많은 생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흔히들 그 폐는 소낙비가 쭉쭉 오는 것을 물패자 발은 일어날 발자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가 쭉쭉 왔어요. 가물어서 모두들 그 어떤 그 기간 상태에 놓여 있는 그 과정인데 폐발했단 말이에요. 소낙비가 쭉쭉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소낙비를 훅 맞이하는 생명들을 모두 갈증을 해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 후에는 뭐 되냐면 완전히 폐육이 되는 것이 우르르 커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방금 여기에서 말하는 고양 생제에 해당되는 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뜻밖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제인데, 생제. 그리 고양하는 것은 마들나무 고자에다가 버들량자를 쓰는데 나무를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양쪽에 한 토막이 잘랐으니 그 토막된 나무가 뿌리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 토막된 그 안에 있는 기운으로서 한동안 sak이 돋아난다 이 말이죠. sak이 돋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sak이 돋아나는 데에서 만약에 양쪽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뭐 주워놨다든지 습기에 흙에 묻어놨다든지 하면 그 습기를 빨아먹고 그 sak은 크는 것이죠. 그러면 발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폐발 갈증이라는 폐발 갈증을 이기고 폐발하는 거, 부르르 일어나는 거. 이러니 이 후위에서 노부께서 그동안에 이루지 못하던 모든 이 회로를 어느 날 뜻밖의 이루게 됐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구삼에 가보겠습니다. 구삼. 구삼은 동이요니 흉한이라. 구삼은 뜻밖의 동이요니 기둥동 흔들릴려. 구삼은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니 위태롭다. 위태롭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기둥이 흔들리는가? 구삼은 동이요니 어떻게 해서 그런가? 구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나무지요. 나무지요. 나무니까 내교에는 앞서 말했듯이 중선풍이니까 오행으로 목이 되니까 기둥이 나오지요. 그런 거 하면은 구사, 구호는 대들보가 되고 구이하고 구삼은 기둥이 되는 행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들보 밑에 기둥이 이 주초가 약해져 있으니까 초육은 주초에 해당되죠. 약해져 있으니 이 받치고 있는 이 되들보를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삼은 동이오니 흉하니라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삼에 대해서 그 과광 너무 지나치게 강하니까 구삼은 너무 지나치게 강하니까 유화형이 없단 말이에요. 유화성이 없으니까 결국 여기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흉이라 하는 글자가 아주 뜻밖의 일어날 그러한 경우에만이 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예고를 하기 때문에 흉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요. 이런데 여기에서는 구삼은 동이오니 구삼은 바로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니 흉하다. 막을 길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막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뿐 것이요. 그러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회사에서 서두에 말할 때 군자가 내신을 되기 때문에 절대 멸하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일어나 공자님이 하신 이 상활 그 내용의 이 구삼에 대한 것을 본다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활 동요지 흉은 불과유보야일세라. 동요지 흉은 기둥이 흔들려서 흉하다 하는 가히 도울 길이 없다. 가히 도울 길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도울 길이 없다 하는 것, 가히 도움이 있지 않다. 도울 길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 구삼은 동융으로 인해 가지고 폐단을 일으키고 만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묘음이라는 것이 이런 데 있다. 주역에 묘음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것이 동했다고 쳤을 때에 동해서 쳤을 때에 동하면은 외교에는 중감수가 됩니다. 중감수가 되면 그 전체가 택수 곤이 되면 역시 어렵습니다. 곤도 어려우니까 2, 3, 4 하는 네 호기를 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네 호기를 띄면 중리화가 되지요. 중리화
중리화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택화혁이라는 게가 된다. 택화혁. 고쳐지는 것이죠. 고쳐지는 거. 그러면 앞서서 유기에서 고양이 생제하여 노부 듣기 여천이 무불리하니라 했는데 구삼이어서 동룡이 됐으니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택화혁으로 고쳐지는 거라. 그러니 예를 들어서 부서졌다 하더라도 고쳐야 될 것이고 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동룡이 됐건만 동룡이라는 걸 바로 하나의 변화를 예고한다. 변화를 예고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삼은 동이 요니 흉하니라 했는데 구삼은 기둥이 흔들리는 거니 흉하니라 이렇게 말이 됐을 때 그 말을 이 괴의 형상으로 본다면은 내 호께로 뜨면은 중리화가 되니 중리화에서 괴 전체를 보면 택화혁이 되니 택화혁은 변화를 시키는 것이니까 변화가 여기에서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서서 이 태풍 대과에 대한 얘기를 약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계는 서방, 외계는 동방, 동방이 변화가 태풍 대과 구삼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태풍 대과가 선천을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이제 중감수를 지나 중이화를 지나면 택산함이 나오니 택산함이 되면 완전 후천에 접어드는 거니까 선천 마지막이 택화계 부삼에서 예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요라 하는 것은 지난날 역사에서 선천에서 다 이제 넘어가고 후천 시작이 변화가 후삼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동요다. 동요라는 이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생활이나 모든 이런 것이 풍습은 문화의 풍속은 보존하지라도 어떤 그 물질 과정은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5000년 우리나라 역사상을 비교해서 현실을 우리가 본다면 문화는 5000년 문화에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100이면 아마 90까지는 다 변화됐을 겁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태풍 대과 4개가 중손풍이죠. 중손풍은 우리 동방이 되죠. 4개의 태위태는 서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방을 마지막 장식이 태풍 대과 부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근내용상으로 보면 앞서 말씀했듯이 동이요니 흉하니라 부삼은 동이요니 흉하니라 해서 아주 좁게 보면은 흉하지요. 넓게 보면 그 전체를 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이죠. 4개는 동방이고 4개는 서방이니까 동방이 이 태풍 대과 구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천 역사가 점으로 가고 후사에 가면 이제 후천 역사에 들어가는 기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변해서 내호기 때문에 혁이 나오니까 택화혁. 혁은 일이라야 원정하니라. 이미 택화혁은 다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대과 구삼이 선천을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구사에 가면 후천에 들어가는 기초가 된다. 이런 말이 예시하는 것이 바로 이 태풍대과 구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택화혁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마저도 외면상으로는 사람이고 외면상으로는 전부 동방인이지만 실상 내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생각이 완전히 지금 동방인, 옛 동방인의 그 백의정신은 간 곳이 없어요. 전부 서방 문물에 묻들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택화혁이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 암시가. 자, 이렇게 해서 구삼은 동이온이 흉하니라 하는 문자 해석으로는 기둥이 흔들려서 흉하다. 그러면 기둥이 나오게 되는 동기는 내 거가 주구손통이니까 오행으로 목이니까 기둥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공자님도 여기서 하는 말씀이 상화 동요지 흉은, 이 기둥이 흔들려서 흉하다 하는 것은 어떠한 방책이 가히 없는 것 같다. 불료화야일세라 가히 불가히 유보야일세, 불가히 유보, 가히 법자는 더울 법자입니다. 있을 유자 불가히 유보, 안일불 오를가, 있을유 더울보. 가히 더움이 있지 못하느니라. 어떠한 대책이 없다. 기둥 흔들리는 그 자체는. 그러나 이것을 어떤 우리가 대세적인 차원으로서 주역을 대세적인 차원으로서 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구삼이 안 변하면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삼에서는 이미 선천이 끝나는 거니까. 구사는 후천이죠. 그럼 이제 네 개는 선천이 되는 것이고 네 개는 후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천 마지막에서 이 구삼이 동하면은 네 호개를 띄니까 중이화가 되고, 그 다음에 네 개가 택이 되니까 택화혁이 되니까 결국 변화가 일어난다니 이런 말 되는 것이죠.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제 대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동방이 문화나 사람은 동방인 동방문화라고 할 수 있으나 물질에 대한 것은 완전 서방 물질에 물들어 있다며. 그건 왜 그러냐? 네 개가 오행으로 금이다 이 말이에요. 금. 네 개가 오행으로는 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이라. 나무가 금한테 잠식을 당해서 우리 동방문물이 우리 동방물이, 동방의 물질이 서방 물질한테 완전히 잠식을 당한 거다. 이 말이 잠식. 지금 완전히 잠식 당했잖아요. 우리 옛 물건 지금 하나도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심지어 숟가락 뭉개 하나까지도 옛 물건은 전부 다 지금 소양되다시피 해버리고, 이 서방 물질이 잠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구사에 가보겠습니다. 구사는 동융이니 길커니와 유타면 인달이라. 동융, 기둥동, 높을융. 기둥이 높으면 좋거니와. 길할 글자, 기둥동, 높을융. 기둥이 높으면은 좋거니와. 유타면 인하리라. 있을유 다를타. 다름이 있으면 인색할 인자, 인색하니라. 그러네요. 동융이니 길하다. 기둥이 높으니 그래 길하다. 그럼 기둥이 높은 거는 어떻게 해서 높겠는가? 여기서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기둥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으니 어떻게 해서 여기서 기둥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융이니 길커지와 유타면 인하리라. 기둥이 높기만 하면은 좋지만은 다른 일이 있으면은 인색하다. 인색하다 하는 참 안타깝다 이 말이죠. 인색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앞서서 그 문장적인 내용 해설은 구삼이 기둥이 흔들림이 밑에롭다.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이제 대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선천이 다 가고 후천에 접어드는 기초가 바로 태풍대과 구삼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동방 문화와 이런 것은 존재하지만 물질만은 완전히 서방이 잠식을 당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구사에 와서도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구사는 동융이니 길거니와 기둥이 높으면 좋거니와 유타면 인하리라. 다른 일이 있으면 인색할 것이다. 당연히 기둥이 높으면 좋지만 기둥이 높으면 좋은데 기둥이 높지도 않으면서도 높은 척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방 문물에 젖을 수 있는 모든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방 문물이 젖어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용어 한마디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용어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척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의 거들먹거리는 것이죠. 그러니 기둥이 높으면 좋은데 하는 것은 참말로 높을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춘 그런 상태에서 높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지. 그러나 높을 수 있는 자질을 못 갖추었으면서도 높을 척 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딱하게 그지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동명이라 하는 그 자체는 원래 자질을 말하는 것인데 원래 자질이 말하자면 그쪽 서방 문물을 다 우리 동방인이 다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상태라면 동융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높은 것과 같은 것이죠. 자질을 갖춘 것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질을 못 갖춘 상태에서 그 서방 문물을 우리가 어떤 그 정신 상태에서 젖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결국 말하면 실속인 그 내용은 실상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는 것이 거들먹거리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서 젖어 있으니 결국은 이 구사가 얼마나 말이 명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융이니 길거니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문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자세, 마음 준비 이런 것이 다 자질이 갖추어졌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갖추어지는 자질은 없으면서도 그쪽 문물은 아무런 맹목 상태에서 조화한다. 이것이 바로 인색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 태풍대과의 구사하는 선천을 마지막 장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구사는 후천에 접어드는 첫 우리 어떤 이 선조의 정신 상태는 언제 없어진지 모르고 다 쓰러져 나가버리고 서방 물질에만 한뿍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참 개탄 안 할래 개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미국의 역사가 문헌을 통해 본다면 불과 한 200여 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되는 어떤 그 당시 200년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인물, 뭐 이름은 누구 할 건 아닙니다만 그 인물 몇 사람에 대한 거는 4천년, 5천년 역사 속에 말하자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림보다 더 위대한 것이 그 인물을 이렇게 말하자면 추앙을 한달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 아부정신이랄까요? 좀 지나친 말 같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후천에 가서도 우리의 동방문화문물 정신 이걸 다 우리가 소장을 하고 있고 그 후에 서방문물을 받아들여서 가려가지고 서방문물도 우리 것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리 걸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준비 없는 상태에서 서방문물이 밀려왔단 말이에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좋아하는 채 모르면서 아무리 무의하면서 이래서 어느 날 언제 한번 그 공개적인 그런 내용을 보니까 전국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어떤 어화 연습입니다. 말 같은 건 이런 영어 연습, 이런 거, 영어에 대한 실력을 세계 사람의 그 평균된 내용에 우리나라 사람이 보니 아주 꼴찌했어. 막 좋아하는 척하고 했지, 실속으로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그저 영화만 잘하면 밥 먹고 사는 것 같은 이런 정신 상태에 젖어 있더라는 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구사는 동이오니, 구사는 동융이니 길거니와 유타면 인하리라 하는 거예요. 동이 정말로 높을 수 있는 자질을 갖췄으면 좋지만, 높을 수 있는 자질도 안 갖추고 높으면 결국 그 기둥은 못 쓰는 기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색하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하늘 말씀을 구사의 동융이니 길키니와 유타면 인한 그 상태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후천을 갔을 때에 세계를 지금 뻗어나가느니 어떠니 하지만 과연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국민적인 어떤 거,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기강이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안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 그 말인즉, 공자님이 여기서 한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구사는 동융이니 길크니와 유타면 인하리라 하는 그 말을 공자님이 해설하시기를 상월 동융지 길은 동이 높아서 길한 것은 불료호와 야일세라. 불료호. 과연 동료, 기둥이 흔들릴 때 가는데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겠는가? 동융, 기둥이 높아서 좋다고 했지만 과연 기둥이 높으면은 안 흔들리겠는가? 무슨 말이냐? 과연 그만한 자질을 갖춰야 나겠는가? 이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동융지 길은 좋았다. 그만큼 할 수 있는 자질만 갖춰야 했고, 어떠한 문물이든지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갖춰서는 좋지만 과연 그렇게 갖춰왔을까? 그 말이 이제 공양님도 동융지 길은 불료호와 야일테라. 동이 기둥이 높아서 좋다 하는 것은 과연 기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의문사죠. 예, 이렇게 의문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선천을 갔을 때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서방 문물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타고난 이 백이민족의 그 뿌리 정신마저 어떤 그 소멸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과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태풍대과학교의 구삼이나 구사는 선우천을 나누어는 거기에 비준해서 해설을 해야 정답이 나오지. 여기에서 기둥이 흔들린다, 기둥이 높다, 이것에 치우쳐서 해설하는 태풍대과라는 괴는 그 뜻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원 설명을 9394 한번 더 하고 구우러 가겠습니다. 93에서 한 말씀이 뭐냐면, 93은 동이요니 흉언이라 하는 말은 이 태풍대과학의 효사의 말이 그러하고, 또 이 효사의 말을 공자님이 부원 설명하시기를 상활 동료지 흉은 불가이 유보야일세라. 불가이 안일불 오르르카. 불가이 유보 있을유 도울보 가히 도움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대책이 없느니라. 이런 말로서 막연한 소리죠. 그러나 이 군자 시대가 이미 이제 종하고 선천 시대가 종하고 후천 시대로 가는 때가 되니 여기에서 이 문장을 무시하고 이제 그 어떤 대국적인 견지로서 이렇게 보는, 말하자면 선천을 마치고 후천을 넘어가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 여기가 선천을 마치고 후천을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여기서 말은 앞서 말했듯이 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서방 문물이 동방 문물을 잠식하는 이러한 과정 상태를 과연 우리가 서방 문물에 동방 문물이 잠식을 안 되고 서방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국민적인 그 어떤 정신 차원에서 갖추어져 있겠나,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구사에 가서는 뭐냐면 구사는 동융이니 길거니와 유타면 인하리라. 기둥이 높으면 좋거니와, 기둥은 높으면 좋거니와, 만약에 기둥이 높을 수 없는 그런 자질인데도 불구하고 기둥이 높았다가 그게 흔들리게 되면은 참말로
인색하다. 그러니 우리 동방인이 서방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동방 문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서방 문물을 이용하는 건 얼마든지 좋겠지만은 우리 동방 문물을 팽개치고 서방 문물을 우리 것이냐 하고 거기에 우리 국민이 모두가 접어든다면은 이거보다 더 인색한 일은 없다. 이거보다 더 참아는 입장이 난처한 건 없다. 이런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잠깐 좀 숨을 돌려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설명을 한 번 더 하자면은 지금 선천과 후천을 여기서 이 괴의 효사와 무관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선천 후천의 효사 말하자면은 구삼의 효사나 구사의 효사가 관계없는 것을 괴 전체의 형상으로서 그것을 선우천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우천을 효사에다가 비교해서 해설한 것이 아니고 외계는 서방의 방위를 가지고 봤고 외계는 동방의 방위를 가지고 말한 것을 전체 외계 전체와 외계 전체를 선우천, 선천, 후천을 나눠서 해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9.5에 가보겠습니다. 9.5는 고양이 생화하며 노부 듣기 사분이 무구나 무예지라. 9.5는 고양이 생화, 고양, 마른 나무 고, 버들양, 날생 꽃화. 말하자면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었다 이 말이죠.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생화, 노부 사부 여천이 늙은 지엄이가 젊은 지아비를 얻었으니 늙은 지엄이가 여기서 젊은 지아비를 얻었으니 무구나 무예리라. 무구나 허물도 없지만은 무예리라. 없을무 길일에 기림도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구호는 고양이 생화하며 노부 듣기 사분이 고양 생화. 마른 나무 고 버드나무 양 마른 버드나무에 날생 꽃화. 꽃이 피었으니 노부 듣기 사분이 늙은 지엄이가 늙은로 지엄이 붙자 늙은 지엄이가 사분은 젊은 사람이죠. 젊은 지아비를 얻었으니 무구나 허물은 없으나 또한 무구에리라. 없을무 길일에 기림도 없느니라. 그래 아무런 이 구호의 고양 생화 노부 사부 여처 무구 무예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양 생화가 나왔습니다.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러면 마른 버드나무가 어떻게 해서 마른 버드나무가 나오겠는가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외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 구호가 동하면은 유구가 됐을 때 괴는 중진 4개 말하자면 진이 4개가 됩니다. 진이 4개가 되니까 진이 4는 오행으로 보면은 역시 또 나무가 되지요. 나무가 되면은 뭐 마른 버드나무가 됐든 젖은 버드나무가 됐든 나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역시 나무가 있으니 꽃도 피는 것이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노부 여천이 늙은 지엄이가 젊은 남편을 얻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노부 여처라. 그러니까 노부의 듣기 사분이 늙은 지엄이가 그 젊은 지아비를 얻었다 하는 것은 그러면 젊은 지아비는 누구? 또 늙은 지엄이는 누구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 상륙은 늙은 지엄이에 해당되고 구호는 젊은 지압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륙이 늙은 지엄이가 구호의 젊은 지압이 얻게 되는 그런 형상이다. 이제 이런 말도 되고 또 아니면은 이 군왕이 역시 또 하나의 그 군왕답지 못한 처세를 했다는 그런 말도 여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상륙이 지음이 되고 구호가 지압이가 됐든 구호가 임금이 되고 상륙이 지음이가 됐든 이거는 어디로 봐도 정도의 그 위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도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 구호가 그 특기 사부를 했는 거, 젊은 남편을 얻었는 거, 또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었는 거, 이런 일들이 모두가 하나의 그 실속 없는 처세, 말하자면 실속이 없는 처세,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을 여기서 일으키고 말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상륙에 가보겠습니다. 상륙은 과선멸정이라 흉한이 무고하니라. 상륙은 과선멸정이라 흉한이 무고하니라. 상륙 과섭 여기서 지날 과자에다가 건널 섭자를 썼습니다. 지나치다서는 뭐가 지났었냐? 92, 93, 94, 군자가 지나쳤어. 이거는 하나의 자락이다. 자락, 끝. 맞으면 나무가 큰 길에 하나 있으면 온둥치는 있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륙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과선멸정이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쳤어. 지나친 하나의 자투리에 해당되는 멸정이라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멸정, 멸자, 정자는 여기에서 이마정자를 썼습니다. 이마정자, 이마를 멸했다. 이마를 멸했다는 다시는 손상을 더 이상 입히지 않는다는 것이 최후 마지막이니까. 그 말이 멸정이다. 멸정에서는 다시는 손상이 없다는 거. 다시는 손상이 없다는 거. 이것이 멸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륙은 과선멸정이라. 과선멸정. 이 많을 과자입니다. 많은 것을 다 지나서 섭자는 건널 섭자입니다. 많은 것을 다 지나쳐서 멸정이라. 멸할 이마정. 이마를 멸해서는 더 이상 없다는 거. 우리가 이 이마 위에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머리까지 가죠. 그래서 과섭이라 하는 것은 92, 93, 94, 9가 과섭이다. 과섭. 많을 지났으니 이 상륙은 하나의 자투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러니 여기에는 이마 정자를 쓴 것은 외계가 소년이니까 이마 정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마 정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상륙의 의미라 하면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났다. 과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건널 섭자는 지날 섭자니까 많은 것을 다 지났으니 이미 거기서 모든 것은 끝이 났다. 끝이 나고 다시 이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다음 이제 괴에 나와야 하는 얘기지만 여기에서 과선멸정이라 흉한이 무한이라. 흉이라 하는 것은 후유증을 말하는 후유증. 이 많은 것을 지나서 이 자투리에 해당되니까 결국은 후유증이 심하다. 그것이 바로 흉이라. 그래서 상륙은 과선멸정이라. 과선, 지날 과, 건널 섭자를 지날 섭자로 많은 것을 지나서 과선, 멸정, 멸할 이마정 같은 것은 멸정은 끝날 정자다. 이마정이 끝났다. 다 없어지고 끝났는데 이 과섭을 하는 데서 후유증이 나오는 것이 바로 흉이라. 후유증이 심하다. 흉이 심하다. 그래 우리가 지금 선천에서 후천을 가가지고 후유증이 심하죠. 지금 우리가 후유증 심한 그 한 가상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도시 농촌의 그 어떤 편파 차이가 엄청 심지 않습니까? 농촌에 빈집이 수두하고 도시에는 방 한 칸을 못 찾아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후유증입니다. 선천에서 후천을 넘어간 후유증이죠. 우리 선천시대에는 농촌의 방 한 칸 다 아름다웠어요. 지금 농촌에 웬만한 집들 다 폐허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과선멸정시대라. 과선멸정시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러니 얼마나 이 선천에서 후천을 넘어가는 것이 후유증이 심했나 하는 것을 이 태풍백과 상륙에 보면은 이미
이 괴를 보실 줄 아는 분이라면 이미 익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상육은 과선멸정이라 흉하니 무건. 누가 들어도 이 말을 들으면 이러한 선우천 관계를 연관시켜서 해설을 안 하면은 어떤 이 효사를 가지고 해설하면 이게 절대 안 맞습니다. 문장 맥이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육의 과선멸정이니 흉하니 무고. 흉이시면 끝났지 왜 무고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선멸정이라 과섭, 마늘과 지나서 많은 것을 지냈으니 선천에서 후천을 지나간 그 과정이 여간 많았으니까 그리 많은 것을 지나서니 과섭멸정이 됐다. 그러니까 흉한이 흉이라는 후유증 선천에서 후천을 넘어와서 그래 후유증이 여간 심합니까? 예? 그 한 예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촌과 도시를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편파차가 심하냐면 그래 그 후유증이 여간 심하냐 이게 흉이다 흉. 그 흉관이 무구리라. 그러나 그걸 누가 타달 수 없다. 누구를 타다겠느냐. 누구를. 아무를 타달 수 없는 게, 그걸 누구를 타달 이게 바로 시의 흐름이 그런 것을 누구를 타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무라. 무구니라. 그러니 공자님도 하는 말씀이 상활, 역의 선물, 과섭지 흉은. 상활, 가섭지 흉은 불가구예라. 과섭. 많은 것을 지나서 그 후유증이 심한 것은 누구를 지목해서 원망할 수 없다. 그것이 불가구예요. 안일불 오를과 허물. 가히 허물을 못할 것입니다. 누구를 잡고 허물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태풍 대법계의 구삼, 구사, 상육은 괴를 볼 때에 외계와 내계를 중심을 잡아서 서방과 동방을 비유해서 해설을 해야 그 해설이 그러나마 이치를 찾을 수 있지. 이 효사의 문맥 그것만 가지고 말하자면 깔짝깔짝 하다 보면 아무런 뜻을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자면은 외계는 동방이고 외계는 서방인데 동방에서 서방을 넘어가는 것이 구사가 됐고 동방의 마지막에 구삼이 됐고 그래서 구사에 와서 상육은 이제 이 선천에 접어들었을 때에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 그럼 행동하게 된 게 바로 뭐냐? 농촌에 살아는 아무 소득이 없다. 문화문물에 어떤 그 즐거움을 느낄 게 없다. 가자. 너도 나도 모두 보따리 사질못인 것이 도시를 모이고 도시를 모였다. 그리 농촌에 우리의 그 지난날에 우리의 참 그 정민소 풍속 하나도 섞 없이 다 망가뜨려 넣어놓고 심지어는 선조의 그 유해마저도 말하자면 무덤이죠. 산소마저도 무거 자빠졌어. 어디가 우리 하늘에 산소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산이 무겁버렸어. 이래 놓고 가서 내가 내 시족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마저도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보니 이 상육의 과선 멸정이라 흉한이 무고하니 얼마나 그 후유증이 심했나 하는 것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이 이 태풍 대법배로서 거기에 대한 그 이치 설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그 중감수께로 넘어가겠습니다.